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산술 기하평균 쓸 수 있죠.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x가 양수고 y가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x 플러스 y는 누구보다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럼 xy의 값이 지금 x 더하기 y가 얼마냐? 4야. 그럼 2로 나누고 양변 제곱할 거기 때문에 xy의 값이 결국은 4보다 작거나 같죠. 마찬가지 여기도 단 등호의 성립 조건은 누구야?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x 곱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자리이기 때문에 바뀌죠. 살짝 생각해보면 xy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역수 들어가면 xy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질 거고, 그럼 결국 xy분의 20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져? 5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따라서 xy분의 20 마이너스 2는 양변에 이만큼 뺄 거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결론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xy분의 20 마이너스 2는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이다? 3. 그럼 문제는 그때 x하고 y입니다. 등호의 성립 조건이 어디였어? 여기였잖아. 자, 최대값과 최소값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x하고 y가 그럼 얼마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산술 기하평균에서. 근데 그 x하고 y의 값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등호의 성립 조건에서 찾을 거고, 단 등호의 성립 조건이 x하고 y가 같을 때였는데 x 플러스 y가 지금 얼마냐면 4입니다. x 더하기 y가 4인데 이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x하고 y의 값은 얼마이다? 2이다. 이거는 산술 기하평균의 성립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x값하고 y의 값은. 포기하면 안 돼. 산술 기하평균. 자, 세 번째,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2x 플러스 y일 때 2x 플러스 y가 6일 때 x제곱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이때 x하고 y의 값을 구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 하면 돼?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란 얘기는 2x도 양수고 y도 양수야.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x제곱 y란 말이야. 풀어서 생각하면 얘는 x 곱하기 y야. 우리는 지금까지 x 더하기 y면 2루트 xy인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2x 플러스 y는 6을 x 2개하고 y 하나하고의 합이기 때문에 x 더하기 이렇게 바꿀 거야. 2x 플러스 y는 6을 x 더하기 y는 6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이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뭘 생각해? 그거나 같다. 3 곱하기 a, b, c의 세제곱근. 그 산술 기하평균의 확장형으로 들어갑니다. 일반화 시킨 거. 그래서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3 곱하기 xxy의 세제곱근. 그럼 얘가 6이 되고, 그 노안에서 x제곱 y 만들어지고 원하는 모양 나왔죠? 그 다음에 양변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근호 안에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양변 다시 뭐 해주면 돼? 세제곱 할 거야. 그래서 8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x제곱 y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x하고 y가 xxy가 모두 서로 같을 때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등호가 성립한 건 A하고 B하고 C가 서로 같을 때 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결국은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는 거라서, 그래서 X하고 Y의 값이 얼마? 2.
그러면 x제곱 곱하기 y의 최대값은 8 나오고 8이 되고 요때 x하고 y의 값은 얼마이다? 2이다. 자, 이게 아마 세네선가 아마 문제 나와 있을 거야. 세네인가가. 자, 명제에서 잘 넘어왔는데 산술 기하평균에서 한 번 또 걸려. 산술 기하평균. 이제 문제는 산술 기하평균을 외우는 것도 다 할 수 있어. 얘가 양수일 때 쓰이는 것도 알고 실수일 때는 뭘 써야 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얘를 문제 적용시키는 게 또 힘들어져. 문제 있는 그게 좀 한 번 더 한계가 오니까 거기서 고비가 한 번 오니까 좀 잘 참고 넘어가 보시게요. 여기서 고비가 한번 살짝 와. 진짜로 산술 기하평균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려워지는 과정이 한번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근데 쓸 줄을 모르니까 이제 내용이랑은 다 알겠어. 얘가 양수인 것도 알고 부동의 방향도 결정도 다 할 수 있겠어. 근데 얘를 어디에 갖다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되게 생소해서 힘든데 문제 몇 번 풀어보면 금방 감도 잡을 수 있고 아 이럴 때 산술 기하평균이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만 참아보게 좀만. 자 4번입니다. 자 반지름이 길이가 루트 3인 9의 4제곱은 자 직육면체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정육면체를 물어보고 있네. 그러니까 자 지금 9입니다. 자 평면으로 그리겠지만 얘를 9처럼 보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누가 들어가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루트 3인 9의 4제곱하는 직육면체를 그릴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부피가 최대일 때가 정육면체임을 증명할 거야. 그럼 이 안에 이런 애들 들어갈 거란 얘기잖아. 어디가 보였대? 자, 직육면체 하나 그려보세요. 왜 안 그려지지? 자, 이 구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직육면체가 하나 들어갈 건데 이 구의 반지름이 루트 3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평면처럼 원처럼 그렸지만 얘는 뭐야?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입체도형이 이 구의 안쪽에 있는 단면에 딱 붙어 이렇게 최대치로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딱 붙어서 꼭지점들이 전부 다 이 구하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지금 정육면체가 아니라 지금은 뭐야? 아직까지는 직육면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가 직육면체가 이 구하고 지금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상상을 해. 자, 뭐 할 거냐? 부피가 최대가 될 때를 물어보고 있어. 부피니까 뭐 해줘야 돼?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를 ABC로 뒀다라는 얘기는 이 직육면체 부피 ABC가 어떤 값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와줬을 때 결국은 그게 뭐가 돼? 이 부피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의 조건이 결국 뭐냐? A하고 B하고 C가 서로 같아질 때라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에서 아 그러면 이 안에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건 결국은 세 변의 세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정육면체구나 라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게 증명하는 거. 자 해보면 자 요 길이는 이미 알고 있죠. 가로 세로가 A하고 B이기 때문에 요 자리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것도 알고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가 누군 것도 알아.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이 결국 누구 거냐면 이 구의 뭐하고 같아? 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가 그래 지름하고 서로 같아. 생각하라 했잖아. 이거 원으로 보지 말고 구 안에 꽉 채운 직육면체라고 생각해. 그러면 위에 딱 붙어있는 꼭지점과 가장 멀리 있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2루트 3에 이 길이가 지금 2루트 3인 거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12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를 A도 B도 C도 양수지만 A의 제곱도 B의 제곱도 C의 제곱도 전부 다 사실은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는 말이 A의 제곱도 양수고 B의 제곱도 양수고 C의 제곱도 양수예요. 그러면 길이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도형의 넓이라던가 둘레라던가 이런 애들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을 한 번은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실생활하고 관련된 것들. 그래서 어쨌든 A제곱, B제곱, C제곱이 양수기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근데 세 수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을 확장해서 일반화시킨 이하고 서로 같겠구나. 그러니까 만들 때 이미 결론을 머릿속으로 낼 때 정육면체가 됐다라는 얘기는 부피의 최대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최대가 될 때 고백골이 최대가 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주면 되지. 자, 근데 이 값이 지금 12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 1은 3, 3, 4, 12 하고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양변을 세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4의 세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누구냐? A, B, C의 제곱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피야, 부피. 그럼 A, B, C인 거잖아. 따라서 A, B, C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부피의 최대값은 8이 되는 거고 단 이 등호의 성립조건, 즉 누구를 최대값을 8로 갖게 하는 등호의 성립조건입니다. 최대값을 8로 하는 등호의 성립조건은 A와 B와 C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무슨 입체도형 자체가 뭐일 수밖에 없어. 세 모서리,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육면체일 때 부피는 최대가 된다. 자, 영상은 올려놓을게. 영상은 맨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헷갈리거나 그러면 한 번 더 그냥 쓰지 말고 뭐만 해. 듣기만 해, 듣기만. 헷갈리면. 자, 마지막 절대부등식의 마지막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얘는 미안해.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미안하네. 얘는 실수 조건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등식이야. 실수 조건 안에서.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의 관계로 보통 표현이 되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데는 사실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살짝 문제 응용하는 데가 어렵기는 한데 이게 막 자주 쓰이는 내용은 아니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쓰이는 단계는 딱 공수 뒤에서는 요 단원 하나. 딱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뒤에서는 아마 거의 나올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은 뒤로 가면 좀 많이 나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유리함수에서. 그러니까 좀 그거는 머릿속에 잘 담아놓고. 자, 적어봅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에 사용되는 거였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두 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A, B랑 X하고 Y도 같이 와서 네 실수 A, B, X, Y에 대하여 자, 결론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 등호의 성립조건 들어갑니다. 단 등호는 누구랑 같을 때 A분의 X와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산술 기하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는 어떤 식에 대해서 또는 합에 대해서 곱에 대해서 또는 1차식에 대해서 아니면 제곱식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최대 최소 이런 거 범위 물어볼 때 사용돼. 많이. 일단 증명은 하면 자, 뭐가 있어? 실수잖아. 빼기로 들어갑니다. 차로.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빼. 자, 그러면 자, 이런 공식도 있구나. 그러고 우리 뭐 해야 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반갑구나. 반가운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잘 쓸 거야. 그러면서 좀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자, 정리할 것들 정리시켜.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나면
왜 얘네들이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자, 얘가 b제곱 x제곱이야. 그럼 얘가 뭐처럼 보여?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죠. 그럼 결국 뭐야? a, b, x, y가 실수였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실수의 제곱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당연히 크지? 그럼 크거나 같다라고 한 얘기는 뭐야? 0보다 크기도 하지만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구랑 같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등호는 누구 때문에 AY랑 BX가 서로 같을 때야. 그러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양변을 A, B로 나눠줘서 요 AY는 BX가 뭘로 바뀐 거야? 양변을 A, B로 나눠주면 AX는 BY하고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요 말이 나오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산술 기하평균 확장한 것처럼 얘도 조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시키면 실수 이제 A1, A2 쭉 넘어가고 AN과 그 다음에 B1, B2 해서 B도 N개. 자, 이거 성립하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무섭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여기서만 다뤄질 거고 뒤로 가서는 거의 나오는 일이 드물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기는 하는데 산술 기하평균은 웬만하면 머릿속에 꼭꼭 채워 넣어놓고 자, 이거 확장된 거고 얼른 할게. 6번입니다. 자, 6번은 x하고 y가 실수야. 이거는 산술 기하평균 가져다 쓸 수 없는 게 x하고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술 기하평균 안 가져다 쓰고 우리가 뭘 가져다 쓸 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여기선 누가 a냐? 3이 a가 되는 거고 요 앞에 곱해져 있는 1이 b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x하고 y가 실수일 때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그럼 얘는 조건에 의해서 2 나오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10이니까 20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3x 플러스 y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3x 플러스 y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단 여기다 써야지. 등호의 성립 조건.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자,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 2루트 5.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가져다 쓸 거야. 자, 이렇게 쓰는 게 산술기하평균. 원래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썼어? 아니, 산술기하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 식에 대해서 최대나 최소 물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3x 플러스 y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르니까 상수 k로 놓고 푼단 말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되면서 k를 어디다가 요 안에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x하고 y에 관한 몇 차식의 형태가 되면 2차식의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방정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x하고 y를 실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값 구할 수 있어. 그럼 그 과정은 어디서 쓰이는 거야? 공통수학 1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도 돼. 근데 이 과정에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가져다 써야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제 얘는 3개로 확장됐어. 자, 식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누가 숨어있어? XYZ가 숨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 C 나왔으면 X가 1이 되는 거고 Y가 3이 되고 Z를 2라고 생각하면 돼. 3개로 확장됐으니까. 그래서 1의 제곱 그 다음에 기수 3의 제곱 2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3B 플러스 2C의 제곱보다. 그러면 A 더하기 3B 플러스 2C의 제곱은
7, 7에 40, 7하고 5하고 9, 14. 그러면 14 곱하기 7하니까 얼마야? 68인가? 그래서 A 더하기 3B 플러스 2C 맞죠? 7하고 14, 68. 그러면 2C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7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7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98이냐? 얼마? 자, 단 등호의 성립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68을 했지? 자,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 놓으면 돼. 1분의 A랑 3분의 B랑 2분의 C하고 서로 같을 때. 자,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7루트 있으면 되고, 최소값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7루트 하면 되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산술 그 A, B, C라든가 X, Y가 양수 조건인데 부득이하게 양수이면서도 코시-슈버르트 부등식을 쓰는 경우도 생기긴 해. 그때가 언제냐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뭐 닭장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둘레가 나온다거나 최대나 최소 물어볼 때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코시-슈버르트 부등식이 쓰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왜냐하면 양수는 실수 안에 미안해 빨리 끝낼게. 실수 안에 포함되잖아.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술 기하평균 대신에 걔를 코시-슈버르트 부등식으로 가져다가 양수 조건일 때 쓸 수도 있어. 알겠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